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 초대석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유석춘 전 연세대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 현대사의 주요 쟁점들, 이승만의 건국부터 그다음에 박정희의 산업화에 이르기까지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유석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아주 그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 토의를 했었죠, 교수님. 지난주에 이영훈 교수님이 보는 그 현대사의 시각과 기존의 그 민족주의 사관, 특히 내재적 발전론 사관이 어떻게 다른가,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제가 좀. 그러니까요. 그 사관들이 결국은 역사를 보는 눈인데 지금 현재 그런 잘못된 사관에 입각해서 대한민국 역사학이 완전히 지금 오도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원인이 바로 그런 사관에 잘못된 사관에 입각해 있고 그 사관의 뿌리는 결국 공산주의적인 그렇습니다. 좌파 사관, 좌파 사관이죠. 예. 북한식 유물 사관이죠. 유물 사관이고 북한식 역사이고 북한식 역사관이죠. 오늘도 사실은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그 얘기랑 좀 연관이 많이 돼 있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것도 워낙 얘들이 이것저것 많이 지금 들쑤셔놔서 정말 얘기할 게 주제가 1년을 해야겠군요. 예? 참 이걸 저도 그냥 지나가는 걸로 소식을 가끔씩 봤지 막상 이 문제를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이렇게 쭉 팔로우업을 해보니까 이게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냥. 심각한 상황이죠.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근 국회에서 있는 일 중에 이제 국회가 당연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 쪽이 절대 다수 약 180석을 차지하고 있고 국힘당이 120석. 그래서 아닙니다. 103석. 103석이고요. 120석도 아니고. 간신히 100석을 넘겼군요. 이 자꾸 하도 최근에 헷갈려서 과거에 혁신위원장 시절은 120석 됐죠. 헷갈렸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국회의 절대 다수 의석이 더불어민주당 쪽에 있어서 입법하는 과정에 우파 쪽 그 국회의원들이 모자라니까 뭐 입법에서 밀릴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입법하는 과정에도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진지전이라 그럴까요? 이런 자기 진지를 어딘지를 모르고 지키지를 못하고 남의 진지에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남의 진지에 가서 부역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참 정말 어이가 없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누굽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이 역사 문제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잖아요. 뭐 광주 5.18 관련 저 세월호 관련 최근에 4.3 사건도 그렇고 4.3도 우리 그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 보수당 국회의원들 다 동의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식의 문제가 제대로 좀 우리 보수 쪽의 국회의원들이 역사를 제대로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타협하고 뭐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드릴 이 동학난 혹은 동학농민전쟁, 갑오농민전쟁, 혹은 뭐 심지어 요새는 동학혁명이라는 이제 단어까지 사용하는 이 역사적인 현상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고 해석이 엇갈리는 걸 지나서 이제는 좀 더불어민주당 쪽에 좌파적 역사 해석을 입법으로 해서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상해주는 마치 뭐 독립유공자 같이 보상해주는 그런 법이 만들어져 있고 이미 또 거기에 자기들이 만든 법에 따라서 보상을 했더니 참여자가 너무 적다. 참여자를 너무 늘리자 하는 이제 그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시도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하면은 쟤들이야 그러려니 하고 뭐 그러려니 하고 그러는데 이 국힘당 의원들하고 합작으로 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이 국힘당 의원 이걸 하나 의원을 지금 좀 말씀드릴 텐데 이런 분들은 좀 당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제재를 해야 되고 특히 국힘당을 지지하는 보수 우파 유권자들은 이런 사람을 다 싫은 국회의원으로 뽑으면 안 되고 지금이라도 무슨 이 탄핵하는 방법 없나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국회의원을 탄핵하는 방법은 없어요.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국회의원 탄핵하는 방법이 없는데 뭐 주민 소환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 대통령 에 대해서는 탄핵안이 있지만 국회의원들 주민 소환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겠네요. 주민 소환이 있지 않나. 하여튼 이거는 유권자로서는 이
이 보수 우파 쪽 유권자로서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주민 일을- 소환은 지금 그 단체장에 대한 네. 국회의원들한테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보농민 전쟁 혹은 뭐 동학난 저게요. 북한 역사책에 있는 거거든요. 글쎄 그 얘기까지 좀 이따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역사관이 아니에요. 근데 뭐 어쨌든 그 내용을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저 사진인가요? 아니요 첫 페이지 첫 페이지 이제 동학농민 전쟁 저 대충 그 분위기를 전하는 이미지가 하나 지금 사진 한번 어떻게 올려보시죠. 이제 옛날 그 1894년 맞으면 가보년 그때가 이제 청일 전쟁이 나기도 했고 동학난이 있기도 했던 때인데 동학난 때문에 통일 전쟁이 벌어진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거 수습하려고 그 천국 불러들였고 그래서 일본과 붙은 거잖아요. 근데 저 때 제가 기록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이게 그 동학난 때 전봉준인가 저 사람이 그 부적을 몸에 붙이면 총알이 피해 간다고 이야기해가지고 수만 명이 부적 하나 몸에 붙이고 이 일본군에 그러니까 기관총 앞에 뛰어들었다면 몰살했던 전쟁이거든요. 네, 제가 준비한 첫 페이지 좀 보여주시죠. 지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그러니까 농민혁명, 뭐 동학난에 참가했던 사람들에게 독립운동 서원을 해줘야 된다. 독립운동은 무슨 관계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난 앞뒤가 너무 안 맞는데 이런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건 일본 지금 그 식민 통치하기 전이잖아요. 전이죠. 몇 년도죠? 1894년. 그러니까. 근데 저분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건국과 독립에 지금 기여했다고 뭘 가지고 서원을 주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요 지금. 아니 도대체 앞뒤가 뭐 조금이라도 맞아야 얘기가 되는데 저런 주장을 하고 저 주장에 지금 국힘당의 성일정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서 독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야, 참.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인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충청도 출신 의원이죠. 서산인가. 제가 어저께 받은 문자가 저런 게 있습니다. 제가 카톡을 하는데 국힘당의 정경희 의원이라고 전국구 의원이 있어요. 이분이 역사 문제 전문가입니다. 예, 역사 전문가죠. 역사 문제 전문가가 이제 본인 이름으로 공동 발의 찬성 서명 요청 그래가지고 웹 발신 위반 지원 시스템 그래서 성일종 의원이 다운표하고 전봉준, 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공동 발의 찬성 서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위반 지원 시스템에서 온라인 서명이 가능합니다라는 게 정경희 의원 이름을 달고 저한테 카톡이 하나 들어왔어요. 아, 그래? 그래서 저는 진짜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정경희 의원은 저는 개인적으로도 좀 알고 뭐 아주 절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그리고 교과서 문제 전문가이고 전문가죠. 역사 문제 전문가고 역사 학자였고 그래서 저걸 보면서 아니 만약에 정경희 의원이 이걸 정말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막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다음 페이지로 가주시죠. 이제 정경희 의원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못하고 그 의원 보좌관들하고도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그게 이제 연달아서 보면은 저렇게 돼 있는 거다 카톡에. 네, 카톡에 보면 이제 정경희 의원 이름으로 그런 게 왔는데 바로 아래 이어서 보면은 정경희 의원이 같은 이제 맥락에서 동학은 독립운동과는 거리가 멀어. 저거 좀 키워봐 주시죠. 한참 멀어요. 그러게 지금 저기 정경 의원 얘기군요. 정경희 의원이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동학의 가치는 존양 왕이 그러니까 왕을 받들고 양이 오랑캐를 몰아내자. 고종의 힘을 실어주자는 것인데 뭔 독립이냐 하는 그렇지. 이제 문자를 해서 저 맞으면 카톡 세 개를 연결해서 보면 정경희 의원이 지금 정신이 멀쩡하시구나. 굉장히 건전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제가 저걸 다 봤으면은 아무런 걱정이 없었겠죠. 근데 누군가가 저 카톡 중에
제일 긴 거, 그다음에 그 성일정 의원이 하는 것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저것만 달랑 나한테 보낸 거예요. 어쨌든 성일정 저는 문제네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알아봤더니 이제 정경희 의원실에서는 이거는 이런 오해가 있어서 그 카톡에 그 부분만이 돌아다니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정경희 의원은 절대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안심을 하고 대신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성일정 의원은 왜 이러는가 하는 생각이 그래서 이제 성일정 의원과 정경희 의원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예. 알아보셨어요? 아니 정경희 의원은 그래서 이제 마침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저런 분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경희 의원이 국회 그 홈페이지에 의원 소개돼 있는 걸 보면은 58년생이시고 경기여자고등학교 58년 경기여자고등학교는 굉장히 그 공부 잘했네요. 엘리트들이 다니던 학교입니다.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역사교육학과 그래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제 서양사로 58년 너무 엘리트는 아니네요. 왜냐하면 이게 58년 1월생이라 57년생하고 같이 다니고. 그래요? 정확하게 보셔야죠. 학교 하나 일찍 들어갔네. 왜냐하면 58년생은 그러니까 58년생이 뽑기거든. 예, 뽑기죠. 57년생하고 같이 다니는 58년 1월생이에요. 빠른 58이라. 그럼 엘리트죠. 네. 경기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당 소속이고 비례대표고 소속위원회는 교육위원회고 초선이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배치가 적절히 돼 있는 거죠. 이제 교육 문제 전문가고 역사 문제 전문가고 역사 문제 전문가니까요. 비례대표인데 이제 여성이고 해서 그리고 이제 이분에 대한 기사를 제가 하나 찾았는데 2014년 교과서 논쟁이 한창일 때입니다. 박근혜 정부에.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 그 계열사 조선펍에 저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조선펍이 이제 지금은 월간조선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 있죠. 국사교과서 이렇게 북한책을 베꼈다. 그래서 역사 국사교과서를 모두 분석한 정경희 교수. 이때가 영산대인가에서 교수를 하실 때인데 예. 그래서 이제 교학사가 발간한 저 이미지가 보이는 저 교과서가 이제 북한 교과서, 북한 역사책을 베낀 교과서라는 논쟁이 있었고 그 논쟁 끝에 교과서를 바꿔야 된다. 바꾸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국정으로 해야 되냐, 뭐 거민정으로 해야 되느냐, 그냥 민간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거 가지고 논란을 하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의 선택은 이것은 시급하게 빨리 바꿔야 되는데 다른 방법보다는 국정으로 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시간 절약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국사학자들이 온통 좌파라서 그 방법으로 갔는데 결국은 뭐 하지도 못하고 그냥 엉망진창이 되면서 이제 세월을 시간이 가면서 엉망이 된 그 상황에서 우리 정경희 그때는 교수님께서 굉장히 정확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 책은 아주 그 당시에 아주 뭐 여러분 저희도 다 구해서 봤죠.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멀쩡하신 분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제 저런 분이 국회의원이 되면 그래 나라가 좀 잘 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안고 있는 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갑자기 이상한 카톡에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제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알아봤더니 이제 정경희 의원은 큰 잘못이 없고 당연히 잘못이 아니라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으로 성일정 의원이 그거 하는 거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다음 페이지로 가주시죠. 성일정 의원.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분은 20대 서산시 태안 저기서 국회의원을 해서 지금 그 선거구가 서산 태안이고요. 국방위원회 소속이고 재선을 했습니다. 20대, 21대. 그리고 지금 어디 소속인가요? 국방위원회 소속이고. 그리고 사실은 성완종이라는 분이 있죠. 그렇죠, 옛날에 자살한. 성완종. 그 국회의원들한테 큰 돈을 이렇게 경남건설이라는 그 큰 기업체를 운영하다가 국회의원들한테 큰 돈을 가지고 로비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을 때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끄는 그분의 바로 친동생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의 후광이라 그럴까요? 그분의 어떤 역할 때문에 국회의원에 뭐 본인의 당연히 자질도 있겠지만 국회의원에 대해서 지금 재선을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멀쩡한 분이 왜 국힘당 의원인데 왜 그럼 동학농민운동에 독립운동에 공훈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 황당한 일에 끼어들었는지 좀 물어도 보고 도대체 왜 저런 짓을 하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까요? 그래서 잘못된 거라는 얘기도 해야 되고.
지금 제가 그러니까 성일정원을 저도 좀 아는데 그러니까 뭐 교수님도 뭐 그 뭡니까 그 저도 뭐 몇 번 만난 적은 있습니다. 개혁위원회에 있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이게 사람의 그 어떤 인간관계를 이렇게 대하는 거는 굉장히 똘똘해요. 그리고 그냥 뭐 정상적인 분인데 선거 문제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샤프하더라고요. 이런 역사 문제는 맞으면 백치입니다. 백치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가 볼 땐 지금 비서관 보좌관들 있잖아요. 이들도 그렇죠.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비서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 보좌관 김태륜, 유봉동, 비서관 김길수, 박정호, 비서 김용훈, 여미애, 정재도, 권영범, 하중 이 사람들 중에 이 동학 문제에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면 저런 얘기 안 하죠. 저런 얘기 안 나오죠. 그러니까 보좌진 9명과 본인까지 10명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아무것도 거예요. 모르는 역사에 대한 빵점인 거예요. 빵점. 그러니까 취미가 등산이면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저도 등산은 좋아하긴 하지만 국회의원 되기 전에 취미라고 뭐 그렇지. 이해를 해줘야죠. 뭐 그 정도는. 아 정말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데 국회의원이 좀 책도 좀 보고 좀 그 지식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독립운동이라 그러면 대한민국이 독립되는 거지 일본으로부터. 그렇지. 그 일본으로부터 독립되는 거하고 동학농민은 조선시대에 있었던 밀란인데 그게 어떻게 연결이 돼서 유공자가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이제 저거 좌파들은 정확하게 알아요. 제가 그 주사파 있을 때도 북한 역사 교과서 보면 그러니까 계급투쟁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러니까 계급투쟁이 뭡니까? 결국은 아니, 민중들의 계급투쟁은 독립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같은 국가 안에서 밑바닥에 있는 계급이 위에 계급을 그렇죠. 공격하는 게 봉건주의 계급투쟁인데 타파한 투쟁이죠. 근데 지금 독립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일제랑 싸웠다는 거 가지고 저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게 이제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동학농민전쟁이 이제 일본이 와서 진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제랑 싸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제랑 싸운 건 독립운동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바람에 논리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완전히 그냥 전쟁에 휘발렸는데 도대체 뭐 앞뒤 연결이 하나도 안 되고 그 동학이 나중에 일제가 되잖아요. 일본의 앞잡이가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교수님 지금. 그 혁신위원회 있을 때 그때 의원들하고 보좌관 교육시켜야 됐어요. 그거 하려고 생 난리를 치다가 결국 우리 둘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정말. 아이고 참 정말 그때 당내 당 뭡니까? 당 그때도 충청도 의원이 반대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그 양반 대표 나왔죠. 참. 그리고 또 지금 당에 있는 그 뭡니까? 당직자들. 네. 이들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역사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음 페이지 좀 넘어가 주시죠. 네. 그 다음에 보세요. 5월 6일 날이면 지금도 일주일도 안 됐을 때입니다. 2021년 5월 6일 날 국회에서 학술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봉준, 최시영 등 제2차 동학농민운동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의 당위라는 제목의 학술 세미나가 열렸고 이 세미나의 좌장은 이만열. 저거 좌파 역사학자잖아요. 아이 그럼요. 국사편찬위원장까지 지낸 분인데 저분 완전히 여든 넘지 않았어요? 유명한 분, 아주 유명한 오래된 원로 좌빨 역사학자죠. 안 돌아가셨나요? 아유 멀쩡하십니다. 아 그래? 발제 조성은 역사와 교육 학회장이고 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인데 그다음에 이제 이 공동 주최자에 보면은 우원식, 성일종, 강민정, 민형배, 이성만 국회의원 5명이 공동으로 한 거예요. 거기에 성일종만 국힘당 의원이고 나머지 우원식부터 강민정, 민형배, 이성만은 전부 바른당 저 바른 뭡니까? 바미당. 바른미래당? 아니 더불어민주당. 아 죄송해요. 그 김일성의 그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그 더불어의 더불어민주당이. 네. 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명과 이제 사단법인 바로 선누리. 이건 또 뭐예요? 바로 이름이 바로 선누리라는 게 누리가 세상 아니에요. 네. 바로 섰다는 건 이제 또 이게 비틀어져 있는 거. 지금 거꾸러져 있는 게 거꾸러져 있는 거 바로 뒤집어서. 선다. 맞으면 역사를 바로 서야겠다는 건데 혁명이네. 좌파 역사관을 저 바로 선 누리에 이제 저런 사단법인과 국회의원 5명인데 5명 중에 4명은 민주당, 1명은 국힘당 이렇게 이제 공동 주최를 했고 온라인 생중계를 이게 성일종이라 성일종입니다. 저 오타가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 난 성일종이 저기 좀 맛이 가서 드디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기 이름도 북한식으로 하냐? 성일종 TV하고 강민정 TV 그 국회의원 2사람이 TV 이제 유튜브 TV 했고
이런 행사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바로 이 행사의 여파입니다. 지금 일주일 전에. 다음 페이지로 가주시죠. 그래서 이 우원식, 강민경, 민영배, 이성만 의원은 어떤 사람인가를 좀 봤더니 아이고 조사 많이 하셨네요, 교수님. 아니 뭐 큰 조사 아닙니다. 우원식은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의 뭐 굉장히 그 고위직까지 지낸 예. 사람이죠. 연대 출신이죠. 예, 연대 출신이고 뭐 노원의리 선거구고 국회의원을 지금 4선을 했고 강민정은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초선입니다. 그리고 뭐 교육 문제 뭐 이런 거에 상당히 뭐 교사 출신이네요. 예, 활동을 교사 출신이에요. 북서울 중학교 혁신부장이니까 교사 출신이에요. 전교조 출신이군요. 네, 전교조 출신 강민정. 이 전교조 출신 강민정 교사 출신 의원하고 지금 성일종 의원이 같이 돌고 있는 겁니다. 전교조하고. 전교조와 같이. 정말 네. 돌겠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죠. 민형배 이분은 전남대학교 사회학 박사. 그리고 뭐 더불어민주당 광주에 선거구가 있고 초선이고 뭐 그냥 이렇게 지역 출신 지역과 전공 분야 그다음에 지역구를 딱 말씀드리면은 감이 딱 오는 분이죠. 그리고 광산구청장도 했네요. 뭐 예. 광주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에 좀 경력이 있는 분이고 그다음에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인천 초선 뭐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들과 성일종 의원이 같이 어울려서 굉장히 역사를 바로 세우는 훌륭한 일을 한 걸로 본인은 착각하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유튜브로 저걸 다 영상을 올렸어요 이 양반이. 아 그래? 네, 유튜브 영상이 다 있어요. 자기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내가 나중에 이제 의원 입법하는 활동에 왜 그 양적으로 체크하잖아요. 그럼 뭐 공동 발의 몇 건 뭐 그러면 정량 평가에. 뭐 정량 평가 이제 한 건 올리는 거죠. 그런 정량 평가 자체가 좀 문제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 공동 주최한 국회의원들은 이런 분들이고 다음 페이지로 가주시죠. 박용규라는 그 발제자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찾아보니까 민족문제연구소 소속인데 전봉준, 최시영, 독립유공, 서운의 정당성이라는 책을 냈어요. 아 이미 2021년 1월에 출판된 책이에요. 올해 1월에 출판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 책을 낸 박용규를 띄워주기 위한 학술 세미나를 국회에서 국회의원 5명이 한 거예요 지금. 저 책은 저 책에 관한 보도를 제가 하나 찾았는데 뉴시스의 보도입니다. 저 보도를 잘 보시면은 저게 왜 저 문제가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일제히 국권 침탈에 항거하다가 체포돼 순국한 전봉준과 최시영 등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게 독립유공 서훈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은 사실은 처음에 시작은 맞으면 조선왕조의 잘못된 정치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들고 일어난 거죠. 폭정에. 그래갖고 이제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이고 청나라 군대가 그러니까 동학농민 전쟁을 진압하려고 청나라를 불러들이니까 청나라와 이미 국제 협약을 맺고 있던 일본이 같이 들어오고 청나라가 조선에 들어가면 우리도 조선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조선에 들어와서 이 청나라와 싸우고 일제 군대와 싸웠던 게 이제 동학농민. 왜냐하면 조정에서 진압군으로 이 사람들을 그렇죠. 외국 군대를 내려보냈으니까 예, 관군들을 하고 관군이 부실하니까 이제 외국 군대에 의지해서 진압을 해서 싸웠단 말이에요. 1차 진압이 됐다가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이제 다시 또 그래서 2차 진압인데 그러니까 2차 진압에서는 이제 일제와 싸웠다라는 논리가 그렇지. 억지로 찾아서 이제 찾아낸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민족문제연구소 박용규 연구위원은 최근 2021년 1월 발간한 전봉준, 최시영, 독립유공, 서훈의 정당성을 통해 아직도 대한민국은 양반의 나라인가? 독립유공 서훈에서 항일 농민은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게 말입니까? 아니 그게 저게 이제 지금 북한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다 역사 뒤집게 하는데 왜 저거 안 하냐? 아니 양반이 저기서 저 맥락에서 왜 나오는지 난 이해가 안 되고 박 연구위원은 갑오의병
1894년 8월 을미의병, 1895년 등 의병운동 참여자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가 지금까지 2천여 명을 독립유공자로 서원했다. 갑오의병, 을미의병에 독립유공자로 서원한 사실을 사실 저는 몰랐어요. 글쎄. 저것도 잘못된 거라고 봐요. 이거 문재인이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갑오의병과 을미의병 사이에 있는 2차 동학농민혁명은 국가보훈처가 서원 대상에서 지금까지 누락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있었던 그 정치의 문란, 국정의 문란에 반항했던 농민들을 다 독립유공자로 만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문제. 원래는 그 뭡니까 그 부안군수입니까 그 조병학 조병학 아닌가요? 조병학. 조병학. 네, 거기에 반발해서 나온 건데. 그는 갑오의병과 을미의병, 2차 동학농민혁명 모두 국권을 침탈한 일본군에 맞서 벌린 독립운동이라는 점을 일본이랑 싸우기만 했으면은 독립운동이다라는 희한한 논리가 성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이 이제 했고 다음 페이지를 가주시죠. 이만열 좌장. 아까 이것도 오타가 또 있네요. 사단 법인입니다. 죄송합니다. 법인. 아침에 졸릴 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셨군요. 사단법인 바로 선누리 이사장인데 이분은 뭐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분인데 제가 그래서 2013년, 2015년, 2018년 기사를 몇 개 따왔습니다. 맨 위에 파란색 박스에 있는 거는 조갑제닷컴의 김성욱 기자가 일할 때 2013년에 쓴 기사인데 북한 가짜교회 감싸는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그래가지고 김일성 부자를 신으로 만들어 놓은 사악한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한국의 교회와 정부에 대해서 더없이 잔인한 사람이 이만열이다 라는 기사가 있고 2015년 8월 달 미디어팬 기사 조우석 아마 그때 주필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을 텐데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종북 좌파 침투에 한국교회 뿌리째 흔들 개혁이란 이름으로 위장한 해방신학 만연 북한 찬양 체질화 이제 여기에 이만열이 연관이 돼 있다라는 기사고요. 그다음에 펜앤마이크의 이승찬이라는 목회자입니다. 이분은 독자이자 이분이 2018년에 쓴 글에 보면은 이거는 우리 이동호 원장님은 좀 아실지 않을까요? 예. 성서한국을 향한 고발장. 그래서 성서한국이라는 그 교회 내부에 이제 그 단체 활동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인가 보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에 사실은 간첩 활동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여기 기사에 쓰고 있더라고요. 성서한국은 강도의 이웃이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래서 이제 아마 성경에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해라라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예, 이제 강도 만난 뭐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해석을 이제 이게 비유하면서 지금 이분이 한 말씀까지만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해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서한국이 교회 내에서 주체 사상을 신봉하면서 교회를 박살내고 무너뜨리고 하느님을 회방하는 것이 목적인 종북 좌파이다라는 논란에 대한 2016년 4월 15일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2심 판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피해자 성서한국의 지휘와 적극적 활동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성서한국이 종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합리적 근거가 있다라는. 그럼요. 그 성서한국 내에서 나중에 뭐 주체신학 이야기까지 나와요. 네, 조금만 제가 요 기사만 마저 읽겠습니다. 이만열 성서한국 공동대표는 종북 타령 그만하고 공북 북한이랑 공화롭게 지내자 화해롭게 지내자 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만열 공동대표 홍정길 목사 등과 함께 성서한국을 이끌어왔다. 그는 북쪽 교회를 가짜라고 주장하는 이제 남한의 우리 보수파 교회들이 형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다라는 등 북한 가짜교회, 북한의 봉수교회랑 가짜교회 가짜죠. 그건 가짜교회가 노동당원들이 하고 있는 건데. 것을 감싸고 있는 논리를 펴는 분이 이만열이다. 좀 이 추가로 좀 아시는 거를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 그러니까 이만열 교수는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좌파
역사학자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사도 이 양반이 좀 전공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사계 좌포로 끓는 사람인데 지금 이제 사실은 이 지금 성서한국이라는 조직은 교회 내 침투한 주사파 조직이에요. 그걸 이들이 성서를 연구한다는 미명 아래 주사파 이념을 전파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성서한국이라는 데서 만들어낸 각종 책을 보면 주체 뭐 신학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주체 사상을 입장으로 한 성서에 대한 재해석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중에 예를 들면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보면요. 거기 뭐 아예 주체 사상을 가르쳐요. 핵심 요원들한테. 그래서 그런 걸 하다가 이제 기독교 안에 정상적인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그리고 왜냐하면 저들 중에 사실은 저 성서한국에 침투했던 북한에 포섭된 간첩이 있었거든요. 목사였는데 총신대 출신인데 이들이 주요 활동 무대가 성서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포섭한 공작원이 어디로냐 성서한국에 들어가서 이거 유동열 박사 그럼 거기 안보 전선에도 좀 나오나요? 예, 나중에 나올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그 펜앤마이크 가서 이 문제 해설을 좀 한번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그 간첩이 북한의 주의 주장을 계속 하는데 수사해 보니까 나중에 여기 이제 성서한국에서 본인이 직접 활동하고 그다음에 그 기독교 관련 신문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주도하는 분이 이만열이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은 울타리가 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만열이. 네. 그리고 사실은 알지만 이 지금 북한의 봉수교회라는 것들은 완전히 가짜예요. 북한은 지금 기독교 믿으면 전부 그 정치범 수용소에 갑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참혹한 그 인권 탄압받는 그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북한의 그 뭡니까 그 헌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종교의 자유는 하지만 포교의 자유는 없어요. 종교를 믿을 수는 있다. 근데 포교에는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게 저런 거군요. 농지개혁 북한에서 농지개혁하면서 농지를 농민에게 준다. 단 소유권은 없고 경제권만 있다.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니 믿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이들도 민주국가를 표명하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해놓고는 포교의 자유는 없다. 그러니까 포교자는 건 종교의 자유 예를 들면 마음속으로만 믿대 이걸 만약에 말로 예수를 내가 믿는다 하면은 그거는 잡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모순 덩어리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뭐 이런 활동을 하는 분인 것 같아요. 저는 내가 볼 때는 사악한 사람이거나 정말로 북한이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정말 사악한 사람이거나 안 그러면 정말 내가 볼 때 사악한 사람 가능성이 높아요. 모를 리가 없겠죠. 아이고 참. 저런 사람이 주최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런 사람들이 이제 주최하는 행사에 지금 성일종에는 뭣도 모르고 얼떨려서 같이 가서 나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일한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나도 동참한다. 뭐 이러고 있겠죠 지금. 그러니까 성서한국에 그래서 누굽니까 우리 선교사 한 명이 저거 이제 뭐 종북이라고 했다가 그 명예훼손 소송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간첩도 있었고 활동도 되고 내용이 다 그렇네. 그래서 법원에서 이게 뭐 타당하다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새 위안부 때문에 고생하듯이 저것 때문에 고생한 분이 있었거든요. 예, 이 고생한 그래서 결론이 다 난 건데 두 명이나 그 고발당해가지고. 네. 하여간 참 곳곳에 폐악질이 정말 난무하는데. 그리고 저들은 계속 고소하면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예 입을 닫으려는 거거든요. 다음 페이지로 가주시죠. 예, 그걸 좀 화면에 보여주십시오. 예. 문정부의 과거청사는 이제 역사가 이렇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출범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2009년까지 3,644명의 참여자와 1,567명의 유족을 등록하고 활동을 마쳤습니다. 뭐 대한민국 대통령이 왜 조선시대 동학농민혁명의 참여자 명단을 법으로까지 만들어야 되는지는 날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노무현 정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쪽이 다 호남이잖아. 그러니까 호남에다가 네. 이제 농민 뭐 노동자 맞으면 뭐 이런 거가 겹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후에 2017년 12월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다시 또 활동을 시작해요. 위원회의 소속이 문체부로 바뀌고 18년
9월 5일부터 유족 등록 업무를 다시 시작하여 참여자의 직계 비속 중 자녀와 손자, 증손자, 고손자까지 등록하도록 하고 심의 및 의결한 결과를 2019년 12월까지 통보했습니다. 근데 저렇게 등록하면 나중에 꼭 뭔가 보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보상 얘기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게 왜 그러냐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할 때는 맞으면 관계자들이 저런 걸 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신고를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 호남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기관을 만들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래서 이제 또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걸 증명하는 게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걸 증명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4대 5대 옛날 네. 얘기니까. 그러니까 집안에 내려오는 얘기만 해도 된다. 아 그래? 구술만 해도 된다. 구술만 해도 증거가 없어도 객관적 증거를 사실은 확보하기가 굉장히 할 수 어려운 일이에요. 없겠죠. 당시 뭐 사건 수사 기록도 없을 테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우리 집안에 누가 접주했다. 돌아가셨다. 접주하다가 돌아가셨다. 뭐 장렬히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냥 가서 하여튼 저 화면 다시 아까 거 좀 올려주세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재작년 12월까지 통보를 했고 심의위원회가 이제 뭐 이렇게 구성이 돼서 사무처를 전라북도 정읍에 두고 거기에 동학농민기념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우 정말 지겨워. 얘들은 정말 전부 정보돈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재단 해서 만들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저기 사무실도 주고 거기서 또 뭐 무슨 다음 페이지 계속 좀 수익 사업 할 거 아니에요. 좀만 정말. 기다려 주십시오. 예. 마침내 2019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시작했으며 농민 스스로 일어나 나라를 개혁하고자 했고 그 정신이 의병활동과 3.1 독립운동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민주공화국이 근간이 되었다고 강조한 동학농민운동. 이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정읍시가 2019년 12월 16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2020년부터 유족에 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 중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정읍이 최초로 유족 수당 지급을 결정한 것이다. 즉 정읍에 이어서 다른 데서도 계속 할 거다. 확산될 거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한국경제에서 뜬금없는 동학농민운동 유족 월 10만 원 수당이 논란인데 뜬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무관심해서 뜬금없다고 느껴지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치밀하게 사실은 1980년대 학생운동권 주사파 역사관이 등장할 때부터 치밀하게 아젠다로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하나 실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뜬금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급 투쟁의 실현 과정의 출발점을 보거든요. 봉건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시작해서 결국 그 봉건체를 무너뜨린 그 투쟁의 원조가 결국 북한 정권의 정당성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북한 정권의 정당성까지 가면 대한민국은 뭐예요? 이런 봉건 체제 그다음에 자본주의에 기속적으로 억압했던 체제가 딱 돼버린 거거든요. 아니 그 미제의 앞잡이가 돼버린 일제의 앞잡이에서 미제의 앞잡이로. 그래서 대한민국을 악으로 규정하는 그런 역사 투쟁의 시발점이 지금 동학난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주사파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투쟁 전략만 갖고 온 게 아니고 역사관도 다 갖고 들어왔거든요. 역사관, 투쟁 전략, 아젠다 다 거기다 실현까지 다 시켜서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페이지 좀 넘어가 주시죠. 네, 화면에 네, 뭐 동학 농민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동학난은 아시다시피 그 전근대 의식 구조를 가지고 또 일본이 개입하고 청나라가 개입하는 것에 일종의 어떤 민족적 의식을 좀 갖고는 저항을 한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해외 문물로 상징되고 대표되는 어떤 근대적인 개혁에 또 저항했던 봉건 반동적인 모습도 있고 했던 그런 모습인데 그것을 대한민국의 건국의 독립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오바다라는 얘기고 대한민국 건국은 전혀 다른 거죠. 전혀 상관이 없는.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상관이 있을 여기는 지금 백성이 없고 그냥 봉건 왕조이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건국은 완전히 그냥 근대 민주공화국이 등장한 건데요. 동학난은 그래서 사실은 저 김영삼이 쓴 2018년에 쓴 저 화살표로 그려진 연결고리 저게 제일 중요한데요. 전봉준과 뭐 김계남 등등의 동학 봉기가
청나라의 원병 파병으로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내정에 개입하는 거 그러니까 조선이 지금 그러니까 자기 나라로 그 진압이 안 되니까 진압을 못 하니까 청나라의 SOS 청나라의 SOS를 쳐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고 그 들어오는 청나라 군대를 보고 야 우리도 그러면 조선반도에 들어가야지 하면서 일본이 호위탐탐 들어오고 노리다가 그래서 동학은 찌그러져 버리고 실제로는 한반도가 청일 전쟁의 전쟁터가 돼요. 전쟁터가 되죠. 그래서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작살이 나고 일본이 이겨요. 그 일본이 그다음에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해서 이겨요. 그래서 일본이 을사 조약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병술 국치를 당하고 예. 이 연결고리의 가장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동학농민인데 조선이 망한 거에 그 망국에 기여했던 거지 대한민국 건국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뿐만 아니라 그 이 와중에 외국인들의 전쟁터가 되는 바람에 그 정말 아무런 거기에 없는 당시 백성들이 수많이 또 같이 죽었어요. 민간인 엄청나게 희생되고 국가적으로는 아무런 명분도 없는 그런 그리고 결국은 이 동학의 기본거는 왕이 고종이 정치를 잘못하니까 정치 좀 똑바로 하세요. 네? 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 뭐 예를 들면 그 군수 있잖아요. 뭐 거기에 맺는 폭정. 네. 그러니까 지방 관리의 폭정에 못 이겨서 왕에게 그렇죠. 이 지방 관리의 좀 폭정을 바꿔주세요. 좀 시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존왕 양이 아까 그 정경희 의원이 얘기한 그래서 뭐 시정 맺죠 이런 게 나오잖아요. 당시 정경희 의원이 얘기한 게 정확한 거예요. 그렇죠. 정확한 인식인데 이 정경희 의원 같은 의원이 있는가 하면은 성일종 같은 분은 뭣도 모르고 이 여기에 쓸려 가지고 이게 나라를 바로 세우는 거다 그러면서 여기에 자기한테 배정받은 예산 쓰고 시간 들이고 유튜브 들이고 자기 이름 올려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한테 비판받고 도대체 국회의원은 왜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동학 조직은 나중에 일본을 돕는 일진에 여기 바로 나오잖아요. 지금 그거 계속 좀 올려주세요 화면에 지금 거기 보면 전봉주는 함께 체포되었던 동료 5명과 함께 처형되었다. 한동안 방황하던 동학은 최시영이 동학의 도통을 손병희에게 전수했고 최시영이 체포 처형되면서 손병희가 동학을 이끌었는데 손병희는 1901년 일본에서 체류하며 개명된 세상에 눈을 뜨고 이용구가 이끄는 정치조직 진보회가 러일 전쟁을 벌리는 일본이 협력하는 운동을 벌일 때 손병희가 이에 적극 가담해서 동학은 군자금도 되고 노동력도 되고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이 협력하는 게 진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갖고 이제 진보회가 나중에는 일진회가 되고 그 일진회가 말하자면 이제 일본의 앞제비가 되는 단체인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동학의 실체인데 이게 무슨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공헌 단체가 된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다음에 반일 뭐 독립운동을 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학농민운동 후손으로 치면요,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아버지가 접주였어요. 아 그런가요? 상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유공자, 동학농민운동 유공자로 등록해야 돼. 박근혜 대통령 유공자로 등록해야 되겠네. 접주였나요? 접주였죠. 동학남.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앞뒤가 그러니까 되는데 북한이 억지로 끼워 만든 그 역사 그 지금 관에 지금 한국의 온갖 역사관이 근거도 없이 전부 춤추고 있는 거예요. 참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한국 역사가 어쩌다 이렇게 완전히 망가졌죠. 완전히 무슨 이게 뭐 날줄 시줄이 어떤 연결고리나 무슨 논리 전개나 사실 뒷받침이 이렇게 좀 연결이 되면서 큰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니 거듭 얘기하지만 이 운동권 역사가 내재적 발전론으로는 대한민국 발전을 설명할 수가 없어. 이 사람들 논리로는 대한민국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망하나 지금 매일 기다리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망하니까 권력 갖고 망가뜨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좀 가주시죠. 성일정 의원 같은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왜 지워버리셨네. 부담되시나? 아니. 역사적인 쟁점에서 너무 무기력하다 못해서 패배주의적인 모습 아니냐. 좌파들이 뭐라 얘기하면 지레 짐작해가지고 그냥 도망가버려요. 도망가거나 또 아예 그냥 거기 가서 부역당하고 있는 거죠. 예컨대 4.3 같이 하고 4.3도 명백한 남로당의 반란이거든요. 반란이죠. 저것을 민간인이 희생 많이 됐다라는 저 사람들의 논리 때문에 잘못 끼어 들어가면은
4.3이 무슨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걸로. 아니 24개 지사 가운데 12개를 일시에 습격하고 아니 50선거를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선거 못하게 해서 대한민국 건국 못하게 하려고 만든 사건이 4.3인데. 그리고 쟤들 유인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라는 맞아요. 예. 김달삼이 저 남로당 저 그러니까요. 책임자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쟁점 중에 지금 가장 핫하면서 가장 말을 못 꺼내는 게 위안부. 제가 연결되는 위안부 징용령 문제, 5.18 문제, 제주 4.3 문제, 세월호 문제. 이거는 일종의 성역화가 돼서 자기네가 가진 생각하고 다른 생각하면은 이제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예요, 정말. 예. 재판하고 공권력이 잡아가겠다는 우리 거예요. 학문과 사상의 발전은 새로운 가설들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예를 들면 정설화된 가설들을 다시 재검토하면서 우리는 좀 더 많은 것을 알아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정설이라 여겨지는 것들에 대한 이설들을 다른 가설들을 계속 허용해야. 그 당연한 말씀이죠. 학문의 세계에서 당연히 대학 교수들이 강의실에서 연구실에서 그 기존에 나왔던 걸 재검토하고 새로운 얘기하고 뭐 틀리는 대로 맞는 대로 또 떠서 얘기하 자꾸 이렇게 당연한 것을 지금 제 경우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국가가 탄압하고 있어요 지금. 뭐 결론적으로 네, 오늘은 그래서 동학난하고 연관된 동학농민전쟁하고 연관된 문재인 정부의 어떤 폐악질, 문재인 정부의 좀 문제가 많은 어떤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것을 비판하고 질책해야 될 국힘당 의원 중에 뭣도 모르고 거기에 쓸려 들어가서 지금 그것을 국회의원의 업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슨 뭐 공동 발의에 찬성하는 활동을 독려하고 있는 이런 국회의원이 국힘당에 있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아라 TV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정말 가슴이 답답해 오네요. 우리 보수의 가치를 앞장서서 실현하고 우리들의 생각과 내용들을 가장 앞장서서 대변하고 싸워줘야 될 우리 국회의원이 지금 저들의 앞잡이가 되고 있는 이 참혹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조직하고 배우자는 이유는 바로 저들의 지금 하고 있는 대한민국 체제 뒤집기, 그 배경에 역사 뒤집기가 있는 거거든요. 역사 뒤집기를 통해서 정당성을 만들고 그 힘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뒤집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금 누가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된 역사관을 배운 청소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저들의 지금 대한민국 역사 뒤집기를 여기서 멈추도록 해야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목요일 날 이 시간을 여러분 꼭 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석준 틀딱 TV가 잘 안 나오고 있던데. 네, 좀 제가 요새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서 좀 그 집중을 못 하고 있는데요. 좀 정돈을 최대한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그런다 어쨌든 유석준 틀딱 TV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과거 이승만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그 정리를 해뒀습니다. 저도 거기에 들어가서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역사 공부는 중요한 거는 그냥 과거에 흘러간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실을 규정하는 게 바로 역사에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정당성, 우리 국가의 정당 거기서 시작되거든요. 우리 지금 좌익과 투쟁은 역사 투쟁 승리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 투쟁 함께 공부하면서 결국 승리 그날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가 아주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